좋은 아침입니다. 모닝쇼 이건입니다. 뉴욕 증시 전 거래일 급락을 뒤로하고 간밤에는 혼조였지만 거의 보합권으로 하락세가 진정되는 움직임들이 나와줬습니다. 전반적으로 급락 이후에 회복을 하려는 움직임들이 장중 내내 연출이 좀 됐었고요. 다만 조금 아쉬웠던 것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약간은 이어지는 분위기였습니다. 자, 오늘도 한 판을 통해서 이 체크인을 통해서 시장에서 어떤 일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로벌 헤드라인 첫 번째입니다. 오늘 경제 지표는 구인 건수와 관련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년 반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그리고 해고는 늘어났습니다. 다시 한번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이 들어온 모습이고요. 두 번째는 연준의 베이지북입니다. 7월 베이지북 대비해서 조금 더 시장의 분위기가 가라앉는 지역들의 이 성장이 줄어드는 모습이 나오게 되면서 위에 있던 고용지표와 마찬가지로 이제는 금리를 인하할 때다라는 내용을 좀 더 강화시켜줬었고요. 어제 유가가 급락했습니다. 더 크게 밀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전반적인 유가의 분위기가 좋지가 않은데요. 오펙 플러스가 이러한 부분들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엔비디아는 반독점과 관련된 악재 속에서 변동성을 보여줬고요. 인텔 같은 경우에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파운드리가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테슬라는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게 되면서 존재감을 보여줬고요. 이날 달러트리는 다시 한번 하락을 크게 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이 미국 소비에 대한 우려를 키웠던 하루가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넘어와 보시면 오늘 뉴스 체크를 해보겠는데요. 2차전지 쪽에서 악재입니다. 포스코 퓨처엠이 예정을 했었던 중국과의 합작 공장을 철회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캐즘에 따른 그런 이유였다고 하고요. 그리고 NC소프트 쪽에서는 민심과 그리고 성장을 동시에 잡으려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기술 이전의 맛집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요, 임상과 관련된 악재가 뜨면서 이 부분에 대한 해소를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지 숙제를 안게 됩니다. 자, 다음 리포팅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에코마케팅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본업인 광고에서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고 관련 기업들도 부진을 털어내는 흐름들이 연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게임주인 크래프톤입니다. 오늘 NC, 크래프톤, 게임주에 대한 소식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목표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원툴 게임 회사다, 이런 오명이 있지만 그 원툴 게임이 다시 한번 살아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이러한 트렌드는 신작에 대한 기대감까지 연결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율주행 쪽에서 현대 오토에버가 되겠습니다. 현대 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에서 자동차가 이젠 소프트웨어로 넘어가는 트렌드에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종목이 되고 있고요. 내년도까지도 안정적인 성장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관점입니다. 자, 뉴욕 증시 3대 지수부터 먼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날은 다우지수만 소폭 올랐고 S&P 500, 나스닥 지수도 소폭 내리면서 좋게 보면은 추가적인 하락이 더 안 나오고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약간 또 부정적으로 보게 되면 강하게 회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도 읽어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경기 침체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완벽하게 해소되지 않는 그런 지표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베이지북이 시장 안정에 도움을 크게 못 줬었고요. 엔비디아의 하락이 다시 한번 이어지게 되면서 나스닥으로 약간 좀 하락폭이 크게 나와줬습니다. 자,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고용지표부터 보시겠습니다. 미국의 7월 구인 건수가 시장의 예상치를 밑돌면서 3년 반 만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라고 밝혀졌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4일 미국 노동부가 공개를 했던 7월 구인 이직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구인 건수가 767만 3천 건을 기록했습니다. 예상치 하회한 것이고요. 전월 대비 줄어든 겁니다. 그리고 3년 6개월 만에 최저 수준이 되겠습니다. 구인 건수 감소는 최근 잇따라 나오는 노동시장 지표의 냉각 흐름과 일치하는 내용이고요. 고용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실업률이 올라가게 되면서 구직자들이 일자리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즉 금리 인하 신호로서 읽어볼 수가 있겠고요. 보다 정확한 미국의 고용 현황은 현지 시간 6일, 이번 주 금요일이 되겠죠. 미국 노동부가 내놓을 8월 비노 고용 보고서에서 조금 더 정확하게 나타날 전망입니다.
자, 그렇다면 연준 베이지북을 통해서 미국의 이 지역별로 얼만큼 성장을 했고 후퇴를 했는지를 좀 체크를 해보겠는데요. 전반적으로 경제 활동이 정체가 되거나 소폭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4일 연준이 발표한 8월 경기 동향 보고서인 베이지북에 따르면 미국 내 12개 지역 중 9개 지역에서 경제 활동에 변동이 없거나 하락했다고 평가했습니다. 7월 보고 때에서는 5개 지역이었었는데 여기에서 4개의 지역이 더 부진한 것으로 늘어난 겁니다. 연준에서는 고용주들이 수요에 대한 우려와 불확실한 경제 전망을 이유로 고용에 더 신중했고 인력을 확대할 가능성을 낮게 봤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추가 하락이 나왔는데요. 내용은 조금 달라진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사흘 연속 우선 하락을 했고요.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는 1.6% 하락한 69달러 20센트입니다. 9개월 만에 70달러 선을 하회하는 WTI고요. 브렌트 역시 1.4% 하락하면서 72달러까지 내려오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날 오펙과 오펙 플러스가 다음 달부터 실시할 예정이었던 감산 축소와 관련된 부분이 축소를 좀 연기한다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국제유가 간의 하락세를 막지는 못했고요. 미국과 중국의 부진한 경제 지표로 인해서 수요가 부진할 것이다라는 이런 재료가 원유에 관련된 우려를 더 컸기 때문입니다. 시티그룹은 이날 오펙 플러스가 추가 감산을 하지 않으면 수요 감소와 오펙 플러스 산유국들의 탄탄한 공급 증가로 내년에 브렌트유 가격이 평균 60달러가 될 수도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자, 이어서 특징주 보겠습니다. 엔비디아가 다시 한번 좀 강하게 반등을 못했는데요. 우선은 엔비디아의 반독점 이슈와 관련된 그런 내용입니다. 법무부에서 관련된 소환장을 발부했다라는 그런 내용의 하락을 했고 여기에 반발 매수세가 서로 상쇄되면서 엎치락 뒤치락 했었던 엔비디아였었는데요. 결국에 하락을 했고요.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법무부에 연락을 해서 반독점 소환장을 받지 않았다라는 내용까지 밝히는 흐름이 나왔지만 결국에 1.6% 하락하면서 106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다음은 인텔입니다. 브로드컴이 실시했었던 최첨단 제조 공정에 대해서 테스트가 실패했다라는 소식에 따라서 하락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파운드리와 관련된 악재가 나왔던 인텔이 되겠는데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는 3.3% 하락하면서 20달러를 하회하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테슬라가 반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모델 Y 6인승과 관련된 발표 그리고 중국의 8월 인도량이 크게 늘어났다라는 내용이 시장의 무게감에서 벗어나게 되면서 소급 적용됩니다. 4.1%나 올라가면서 219달러까지 회복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달러트리가 되겠습니다. 이 고객들이 어려운 경제 환경에 직면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부진한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향후 전망을 철회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22%나 급락했었고요. 최근에 달러 제네럴도 부진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저소득층의 소비가 감소했다라는 부분을 시사를 했고요. 여기에 더해서 골드만삭스도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렇게 달러트리가 크게 급락을 하게 되면서 중국의 이런 소비 쪽과 관련된 핀도어도 5.1%, 미국의 아마존도 이날 여러 가지 호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6% 하락하면서 소비 지출의 둔화를 보여줬습니다.